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광복절 기념식이 하나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요,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 전 장군의 외손자이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국 기념식이 반쪽짜리가 돼버렸는데요. 반쪽이 아니라 세 쪽이 나버렸죠. 세 쪽. 예, 정부 주최 기념식이 있고 광복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념식이 있고요. 시민사회 차원에서 하는 기념식이 또 따로 열립니다.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 전에는 3.1절을 따로따로 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워낙 이제 좌우 대립이 심해서 해방공간 때 따로 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수립되고 3.1절이나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다음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시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정식 정부를 정식 정부를 수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광복절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가? 지하에 계신 선열들한테 별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용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끝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지금 그 관장님이 대표로 계시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혹시 뭐 용산 이런 데서 연락 없었습니까? 참석해달라고. 네, 저희는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오로지 광복회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별도의 기념식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예정입니까? 그 메시지 내용까지는 정확히 광복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아마 시민사회 차원으로 열리는 아마 기념식에서는 네. 지금 상황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광복절을 민족 통합을 이루기 위한 우리 좀 잔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상황을 단순화하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회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각계에서. 근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그게 도전이라는 표현이 성립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관장도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네. 임명하기 전에 인사 검증을 합니다. 네네네. 검증 단계에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문제, 이를테면 친일을 옹호했다든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갖다가 좀 축소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인사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검증을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신이 밀었던 후보들이 안 되니까 지금 과도하게 좀 약간 속칭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찬 회장이 그 인선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격을 갖춘 후보 거기다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당하게 떨어뜨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회 회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살짝 섞어가지고 마치 광복회 회원들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자리를 노리고 지금 반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자리 싸움으로 묘사하는 건 왜곡이다. 이건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영석 관장 이전에도 두 차례나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닌 분들이 관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아무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관장이 모든 일 다 하는 거 아니냐. 관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관장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관장은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 법이 정한 활동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관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신임 관장이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인데 관장이 취임한 다음에 독립기념관 전시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된 전시가 너무 부실하다. 전시 보완해라.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의 직원들은 그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인사권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희가 김영석 관장하고 인터뷰를 네. 했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했더니 같은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른바 건국정신도 기려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독립기념관의 하나의 컨텐츠로 전시되고 배치될 수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건국절 얘기 꺼내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뭐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정부 수립 이렇게 교과서에 기술돼 예, 있어요. 정부 수립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띄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3년 사이에 있었던 건국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다. 네. 그리고 건국운동에 정말 열렬하게 참여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가 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건국운동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국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학계 한쪽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뉴라이트가 있으면 올드라이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반공만을 표방했어요. 반공보수. 예. 예. 근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예. 이제 일방적인 반공 이념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취임하면서 과거사 청산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뒤늦게 이제 친일파 예, 맞습니다. 문제를 예, 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정부 차원의 활동을 벌였는데 그러면서 우파 가운데 일부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대로 가다가 우파가 완전히 괴멸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게 반공주의에다가 시장주의를 결합시킨 겁니다. 이른바 시장 보수 얘기를 시장 보수죠. 예. 예.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시장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예. 그래서 이승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서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토대를 일제가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시장 보수를 지향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돼 버렸다. 그러니까 친일파야말로 시장주의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장주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친일파를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학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와 네. 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에 이제 이른바 학자들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학계에서는 코웃음 쳤습니다. 예. 저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과 결합이 되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건국절 제정 추진했죠.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네. 뉴라이트의 생각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했죠. 근데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온갖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누가 그러니까 뭐 관장이 됐다, 누가 네. 연구원장이 됐다는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 거고. 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예. 아마
중간 단계 또는 뭐 거의 최종 단계 이전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번 달 말에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번 달 말에. 예, 지금 예.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뉴라이트 쪽의 교과서가 검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음. 한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정권 같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겁니다. 아, 그 이번 달 말이라고요? 네. 검정 결과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육사에 이제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지금 1년 됐잖아요. 예. 딱 1년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관장님의 외할아버님 되시는 지청청 장군의 어떤 흉상도 네. 여기에 이제 같이 또 이전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네. 지금 일단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상황은? 상황은 지금 유야무야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한다고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계속 존치한다고 밝히지도 못하고 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굳어지는 게 차라리 현실적으로 낫다고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육사에서 예. 흉상을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죠. 물론 그게 네. 최종 해결책이긴 하겠지만 네.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거기다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게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네. 육사나 국방부가 밀어붙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관장님이 진단했던 뉴라이트 네. 움직임과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될 때부터 뉴라이트가 반대했거든요. 네. 네. 아 그때 반대했었나요? 그때 반대했습니다. 뉴라이트가 반대했습니다. 예. 반대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 공산주의자 홍범도를 왜 대한민국에 모셔와야 되느냐. 음.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 예. 문재인 정부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 네. 있잖아요. 이 기념관이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에 건립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면은 헌법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 전문에 예. 대한국민은 불의의 한간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했다고 못 박아놨거든요. 네. 4.19는 불의의 한간 것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헌법에 못 박아놨는데 네. 그 불의의 한간 4.19로 쫓겨난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잖아요. 예. 그 헌법에서 부정된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국가 예산으로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니 국가 예산이라고 잠깐 말씀한 네. 그 70%는 성금이다. 아니 70%든 90%든 단 1원이라도 국가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그 이른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네. 책이 지금 그 출간된다고 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하에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네. 무덤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 저자한테 폭탄 던질 것 같아요. 이 저자인 정한기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사 전공자도 아니고요. 예. 경제서 전공자입니다. 예, 예.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교토대학에서 경제서 전공했다고. 경제서 예. 전공자입니다. 예. 그리고 뭐 뉴라이트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도 최근 아직 보지 않았는데 선전 문구를 봤더니 김구는 환상이다. 예. 그 환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종북 주사파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김구를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소원한 사람은 1962년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던 박정희 장군입니다. 국가재건 최고의 시절에 예. 독립유공자 서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서원 대상에 들어간 분이
김구거든요. 아, 이승만 정권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독립유공자 서원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승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건국훈장 받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받은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로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원수로서 받은 겁니다. 아, 예. 근데 테러리스트 이런 주장은 일본이 하는 주장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일본 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란 말 대신에 친일 극우 세력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종합정리 결국은 퇴행이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저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우리 역사가 앞으로 조금씩 나갔는데 네. 그걸 일거에 그냥 10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니까요. 예. 답답해하는 국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사태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했습니다.